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 소송에 대해서 어, 지난 영상에 못다 했던 얘기를 마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은 어떤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거론하였던 게 3층의 판매 시설에서 음, 아래 단계의 문화교육시설 학원 내에 그렇게 하는 거는 신고다. 하지만 이 소송은 허가를 요구를 하는 판매 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 시설 예식장으로의 그런 허가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내 보호의 원칙에 적용하기는 조금 넌센스다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 그 행정청의 어떤 선행 조치에 해당하는 그 신뢰라는 게 동일해야 되는데 아래 단계에 신고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음 이러한 소송이 3 심까지 제기됐다는 게 조금 그렇고 음 그리고 나서 또 주장을 하는 건 음 무슨 평등의 원칙이다. 그리고 여러 어떤 그거랑 평등의 원칙에 뭐 적용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 허가와 신고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합병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식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벽을 세우고 어떤 물리적인 독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것이 건축물 대장상의 합병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합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 그 구조적인 독립, 진정한 구조적인 독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 시설과 운수 시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이 소송은 음 사건 검색을 보니 2011년 8월 8일에 접수됐습니다. 소송이. 그런데 음 7월 5일 날 음 7월 5일 날 원고 1번 즉 105호 지상 1층 105호 32 원고 32 150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분 점포들의 위치를 변경하고 지상 1층 구분 점포들의 위치를 변경하고 판매 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위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 3하고 27 업체 FN으로 시작하는 업체랑 그리고 139호 원고 27은 지상 2층의 몇몇 사람들과 같은 날에 하였고
2011년 7월 5일에 하였고 용도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 관할청은 2011년 7월 13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는데 자, 합병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한 달도 채 안 돼서 한 달 만에 이런 소송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3심까지 갔습니다. 2014년 5월 16일에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자 옛날에는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5년에 그러니까 이제 전자 소송 그렇게 전자 파일제가 없었을 때는 이렇게 뭐 폐기가 일찍 됐나 봐요. 그래서 전자 문서로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 기록 열람 파일은 현재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원 내에서는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직접 문의를 하였으나 청구를 하였으나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제가 판결문은 현재 남아 있으니까 원고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 판결 정본에 대해서 한 번씩 들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이때가 2007년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2007년 이전에 자, 지상 1층에 이렇게 위반 건축물로 찍혀 있고 그리고 변동사항은 뭐 2007년에 무단 용도 변경 이렇게 해서 관할청에 적발이 되어서 대부분 다 지상 1층은 무단 용도 변경입니다. 지상 2층은 대략 한 반 정도가 무단 용도 변경의 위반 건축물이고 예식장. 자, 그랬는데 자, 그러면 2007년도로 한번 가 보시죠. 자, 2007년도로 보니까 자, 이렇게 하얀 데는 합병이 되어서 지금은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연두색은 이 연두색 153호 그리고 연두색 이 138호는 요 하얀색들을 합병합니다. 합병을 합니다. 언제? 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합병을 하고 그리고 이 녹색 139호 그리고 그러니까 합병하기 전에 138호, 153호, 139호가 예식장으로의 무단 용도 변경을 하고 있어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이제 적발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뭐 8, 9년에 계속 이제 영업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차후에는 그리고 2011년도에 이러한 소송을 청구를 한 자들인 예식장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그렇게
2011년 7월 5일 날 접수를 관할청에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청구한 사람은 지상 1층에 그 구분 소유자들 이름을 다 넣어서 138호, 153호는 예식장에 그 무단 용도 변경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고 사람들이고 139와 더불어서 지상 1층에 그런 그 예식장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를 한 사람은 한 자는 138호 아니 저기 150호 그리고 105호입니다. 자, 그리고 하얀 부분은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합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 파란색들은 출입구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이렇게 예식장이 아닌 상태입니다. 뭐 호밀호드라든가 뭐 여러 그렇게 자 이건 등기부 등본상의 이 도면 편찰장이에요. 2007년도. 자, 마음 아프시죠? 네.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자 1층은 2015년 1월 6일 합병이 됩니다. 138호, 153호가 몇몇 호수들을 자 보이시죠? 2015년 1월 6일에 그리고 2015년 5월 20일에 용도 변경으로 됩니다. 자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누구나든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지상 1층 138호 자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2015년 1월 8일 합병으로 인해서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7.80제곱미터였는데 22.92제곱미터가 됩니다. 몇 호가? 138호가.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 표시도 자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보통 대지권은 소유권 자 상가 건물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대지상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그 대지의 면적에 해당되는 것에 그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그 전유부상의 그 비율로 백분율로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비율이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좀 올라갔죠. 왜냐 7.80제곱미터에서 1999년 3월에는 7.80제곱미터였는데 2015년 1월 8일에 합병이 됐으니까 138호가 22.92제곱미터 그래서 소유권 대지 소유권도 이렇게 3610.80분의 1.71에서 3610 3610.80분의 4.491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언제? 2015년 1월 8일에 자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153호도 그렇게 됐다는 게 보여지죠. 자, 2015년 1월 8일 합병됩니다. 그리고 1999년 3월에는 223.67에서 243.8로 몇 개의 호수를 합병하고 자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대지권 비율이 올라가고 2015년 1월 8일에 자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정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 일단 그것은
자, 이런 식으로 연이어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구조상의 독립과 진정한 구조상의 독립을 해야 된다. 그거는 건축물 대장상의 합병,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의 합병, 벽체 세우는 건 해야 되는 거고, 소유권이라든가, 그리고 그 저당권의 어떤 그 동일성이라든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건축물 대장상의 합병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합병 등기라든가 이런 과정도 거쳐야 된다. 무척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하얀 거가 합병이 됐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죠. 예, 어떻게 합병이 되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합병도 안 했는데 2011년도에 그렇게 관할청에 예식장 용도 변경, 무단 용도 변경으로 하고 있다가 용도 변경 허가를 하니까 당연히 관할청에서는 무단 용도 변경에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용도 변경을 예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하겠다 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저기를 했으니까 허가 신청서를 내니까 당연히 불허가 처분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 빨간 거는 여러분들하고 저의 호수들, 그리고 이 하얀 거는 그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 후에 2007년 이후에 바뀌지가 않았다면 이러한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의 호수는 이 빨간 걸로 위반 건축물이고, 하얀 거는 기존에 합병이 됐겠죠. 2015년에 그때 153호하고 138호하고. 자, 그러면 그때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켰던 이 105호라든가 105호 신모 씨, 150호 윤모 씨는 위반 건축물이에요, 지금도. 139호도 그렇고. 그러나 이 예식장을 하고 있던, 오래전서부터, 2007년서부터 하고 있었던 153호, 138호는 2015년 이후에 정상 건축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용도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호수만 이렇게 105호와 150호 이렇게 그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는데 이 사람들은 또 위반 건축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시간이 지나서, 자, 지금 현재 지금 현재 하는 일이 10년이 지나서도 과연 올바른 일인가? 10년이 지나서 현명한 선택인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항상 검증하고, 때로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죠? 관할청이 하지 말라고, 아니, 관할청에서 2007년서부터 2011년까지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까지 계속 무단 용도 변경이 위반 건축물이었는데도 왜 그렇게 예식장을 한다고 그렇게 청구를 했는지, 접수를 한 건지,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그리고 나서 불허가 처분을 당연히 그 불허가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합병도 아니고, 그리고 진정한 구조상의 독립도 아니었으니까 관할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불허가 처분은. 그런데 한 달 만에 지상 1층, 예? 각 구분 소유자들 호수를
다 집어넣고 정말로 그때 구분 소유주들이 다 원했는가?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그 예식장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청구한 겁니다. 자, 여러분 기막히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그래서 저는 관할청에 이 예전서부터 그래서 2007년도에 서부터 지금까지의 바뀐 평면도를 음, 청구를 하였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의 각 층에 그 1층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분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민원을 넣고 대항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도 민원을 넣었고, 자, 민원을 넣고 이렇게 서신물도 받았죠. 아, 뭐냐 하면은 평면도 발급 관련 문의, 건축물 대장 규칙에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 현황 도중 평면도 및 단위 세대 평면도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뭐 지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되고 그 어떤 지자체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하거나 열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기에 해당하는지 등을 해당 지자체 허가권자와 검토해야 할 것으로 건축행정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 변동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답변도 오고 그랬네요. 그 수많은 그러니까 여러 번의 그거를 국토부와 민원을 주고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 그러나 이것은 그냥 법령 해석인 거죠. 그렇죠?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건축물 대장에 자, 11조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중요한 거는 그 바뀌어진 평면도니까 2007년 이후서부터
자, 1항에 따라 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주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자,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 전부 도장을 받아라. 각 층 구분 소유주들의 안 나오죠? 예.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건축물 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 대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 세부 기준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사안이라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건축물 대장의 합병, 그렇죠? 합병 등기도 있지만 건축물 대장의 합병, 제가 말씀드렸죠? 건축물 대장의 합병, 건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의 합병,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상의 합병 다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겁니다. 양자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합병하라는 건축물 현황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하라는 등기사항 증명서 다 이렇게 같이 엮여져 있는 겁니다. 자, 소유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 그 등기 사항이 동일한 신탁 등기,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물려 있는 겁니다. 연이어서 제 15조 2항 이렇게 집합건물법의 관계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그리고 전유부의 변경 시, 자 멸지 1호 뭐 이렇게 전유부 변경, 분할 합동 신청서 이런 것도 다 작성을 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뭐죠? 집합 건물에 맞는지도 알아야 되고, 자, 다 나오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건, 기존 영상들에 있어서, 자, 자, 이렇게 그 우물 정자를 그어두고, 우물전자 그어두고, 자, 이 파란색은 각자의 땅, 여기서는 그냥 그 기본 세금만 바치면 되고, 자, 그런데 이 빨간색은
공동소유, 공동경자, 그러니까 공동관리.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이렇게, 여기를 멸실했다. 그러면, 평면도를 누구든지 발급해서 이 각 그 자기 층에 해당하는 걸 상가라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누구든지 발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평면도를. 어디가 어떻게 훼손을 했는지. 그래서 음, 제가 만약에 어떤 그 전유부라든가 공영 부분을 멸실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바로바로 평면도로 출력을 해서 어디가 어떻게 멸실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자 출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소유자만 된다면 그 층에 해당하는 거.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민원이 들어가져 있고, 자, 이것은 자, 우리 관내에 그 주민센터에 앞에 있는 점자 안내판을 찍은 겁니다. 자, 평면도나 증배 없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용자의 안전 편의. 이용자한테도 주는데 구분 소유자한테는 당연히 이렇게 발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자 보십시오. 아예 그 도서관에서 찍은 건데, 아예 이처럼 아예 평면도에다가 그냥 인화해가지고 사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치수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각 구청이라든가 각 지역마다 다른 모양이에요. 자, 보시죠? 네. 아예 이렇게 다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비상대피시. 아무리 비상대피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 치수까지도 다 나와 있는 그 평면도, 완전한 평면도예요. 자, 자, 이거는 근처에 그 백화점에서 찍은 거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구라든가 정문이라든가. 자, 그렇죠? 예, 다 표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비상구면 비상구, 뭐 화장실이면 화장실, 다 이렇게 보시죠? 예,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찍었습니다. 사진으로. 자, 이거는 병원.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자, 그 그래서 그때 그 2007년도에 2011년도에 용도 변경 허가 신청서를 관할청에 접수했던 사람들, 그러면 자,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소송은 3심까지 이어지고 2014년까지 이어지고 2015년에 그렇게 합병이 되는데,
130으로 153호만. 그러면 뭐 105라든가 150호, 139호는 용도 변경을 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저처럼 그냥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정상 건축물로 가지도 않았으면서 위반 건축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게 너무 예? 너무 답답한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은 무지하고 예? 다른 사람들도 곤란에 빠뜨리고 자, 이 소송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 그때 당시에 전부 구분 소유주들이 합심해서 뭐 명도 소송을 하였던가 하면은 호미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르로 막게 되고 가르로 막게 되는 거를 불도저를 동원해야지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자, 이거는 우리가 93년도에 사업계획 주택건설 촉진법에 해당돼서 특별법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자, 사업계획 승인이 나죠. 그래서 이제 상가가 지어졌는데 자,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91년도에 이 강동구 이 고시가 뜹니다. 이거는 관보고 91년도에 자 73번 73조 자 서울 강동구시 91년 6월 13일 보이시죠? 자 강동구의 도시계획시설에 고속철도 이 옛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자 이렇게 강서구 뭐 강동구 일대 송파구 뭐 이렇게 마천동 자 이렇게 나오네요. 고속철도 뭐 송파구 고시도 나오고 자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에 고속철도 쉽게 말해서 지하철 뭐 이런 거네요. 여러분 설렜죠? 설레셨죠? 여러분 설레면 지는 겁니다. 설렘만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자 한번 보시죠. 또 관보 이렇게 나오죠? 예, 제가 직접 이 관보를 검색해서 찾은 겁니다. 자,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자 강동구 고시 정차장
그 차량기,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본선, 5호선, 예? 천호사거리 정차장, 5호선에 천호정차장, 길동사거리 정차장, 길동정차장, 명일정차장, 배제고압 정차장. 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언제? 91년. 자, 여러분 설레셨죠? 이상하게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설레면 지는 겁니다. 왜? 여러분, 무슨 부동산이든 사람이 짓잖아요. 거기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모든 부동산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다 사람의 문제예요. 설렐 이유, 설레기까지는 좋은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자, 한번 보시죠. 강동구고시 46. 옛날 생각나시죠? 아, 강동구 하일동. 자, 이런 데에 고속철도가 들어선다고 설렜을 겁니다. 다들. 92년 8월 13일. 옛날 생각나시죠? 자, 이거 짓고 있는 뒤 준공 중에도 뭐가 또 막 이렇게 도시 뭐 계획 시설 네? 78쪽에 있네요. 어떻습니까? 옛날 생각나시죠? 94년도에 8월 20일. 제 군대 있을 때네. 군에 들어갔을 때네요, 제가. 저는 구사군번입니다. 강원도. 서울에 있던 놈이 얼마나 군 생활을 힘들게 했겠습니까? 자, 보시죠. 94년 8월 20일. 어디? 강동구 천호동. 강동구 천호동, 강동구 상일동, 일부 구간 폭언 확장, 도시계획시설, 도로 지적 승인 나고, 도시정비가 이런 거 나오고 하면은 이제 마음 설레죠? 설레지죠? 우리 땅값 오른다. 어? 우리 어? 상가 그거 평당 가격 오르겠네 하면서 준공 중이었습니다. 보니까 93년에 착공을 하니까 자 94년 8월 20일 자 여러분 설레면은 설레면 물론 지는 거지만 눈이 돌아가면은 여러분 게임 끝난 겁니다. 눈 돌아가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눈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은 왠지 아세요? 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가 다 찾아놨죠? 자 국토를 한정된 국토를 계획에 맞게 그리고 계획에 따라 이용하자는 법률이지 모든 것을 계획에 따라서 옛날처럼 뭐 재개발 떨어지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재개발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개발 떨어지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2002년 2월 4일에 제정되었고 2002년에 자, 이거를 제정한 이유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비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난개발을 막고 한마디로 이리저기 여기저기 마구마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국토의 계획에 맞게 그리고 그 계획에 맞게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볼까요?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도시계획도 있죠.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도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 단위로 뭐 서울, 경기도, 그리고 저기 그 강원도, 이렇게 도상에 이렇게 걸치게 하는 그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계획,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나서 도시기본계획으로 내려갑니다. 어디? 특별시, 광역시에 종합계획, 그리고 도시기본계획만 중요할까요? 도시관리계획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용도 지역 지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어떤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기반 시설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부동산으로 뭐 투기해가지고 뭐 일확천금을 노린다? 그런 시대는 예전에 여기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설렐 이유도 없고 눈 돌아갈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